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대구시 예산을 9조 2,292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동성로의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대구시 예산을 9조 2,292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분야에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대응과 주요 사회 간접자본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채무관리 계획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출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사업 등 36개 사업을 삭감하고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 80개 사업을 증액해 제출 예산에서 5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사업특별회계에서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 설치 공사 1억 5천만 원을 증액했고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는 배수관 부설공사 관련 사업을 감액하면서 지산 청구타운 주변 배수관 정비공사 9억 7,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강성환 예결위원장은 실현 가능성, 지방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동성로에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글로벌 텍스프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로드시스템이 대구시 동성로 일대에 내년 상반기까지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곳을 조성하고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1월 국내 환급창구 운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와 공모를 실시해 최종 2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사후 면세 제도는 외래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즉시 환급과 사후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확충하는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은 건당 30만 원 미만, 총 100만 원까지 매장에서 바로 면세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해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회의가 13일 시청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권영진 시장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2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2019년 고용노사민정 추진사업 보고와 토의를 주요 안건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영향분석 용역 보고가 있었고 지역 고용환경 분석과 대책 보고,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추진실적 보고와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대구광역시와 한국감정원이 13일 한국감정원에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대구시는 한국감정원의 3차원 지도를,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테크 시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부동산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와 시민 편익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16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1,390가구 주민들에게 전달할 1억 4천만 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꾸러미는 삼계탕, 라면, 식재료, 세제 등 15가지 품목으로 구성됐고 포장 작업은 이상길 행정부시장과 기부참여 기업 대표,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2가구를 찾아 꾸러미를 전달했고 시가 구군을 통해 찾아낸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1,390가구에 나머지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2부에서도 이어서 대구시청에 있는 맘케어 오피스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맘케어 오피스의 개소는 대구 여성들이 직면한 출산, 육아, 그리고 여성 복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 맘케어 오피스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 대구시 합계 출산율도 0.99명을 기록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0명대로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올해 현재까지 대구시청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통계를 보면 2년 전인 2017년 39명에 비해 80%가량이 늘어난 70명이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은 7명에서 24명으로 무려 243% 증가세를 보이며 출산율 제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출산 육아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뭐가 좀 더 있을까요? 사실 근무 시간에는 저희가 또 마음 놓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밖에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조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렇게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육아나 이렇게 출산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맘케어 오피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맘케어 오피스는 임신부 직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을 통해서. 그래서 들어왔을 때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특강도 여는데 이제 임신부 직원 간에 서로 같이 교육 들으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맘케어 오피스를 통해서 시청의 여성 직원 복지가 조금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보충돼야 되는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들이 이제 조금 덜 눈치를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다른 다양한 지원 여건 지원되는 조건들도 다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5급에서 4급. 맘케어 오피스는 대구시가 지난해 9월 민선 7기 신인사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밝힌 전국 최고 수준의 대구형 출산 육아 인사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타 시도 및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맘케어 오피스, 전국에서 훌륭한 롤모델이 되길 바라고요. 여성들의 삶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2020년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사업을 실시합니다. 인턴 신청 자격은 현재 만 29세 이하, 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구 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16일부터 27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총 68개 분야 120명을 모집하며 신청자는 각 분야 업무 내용이나 근무지, 전공 자격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원하는 한 개 분야에 지원하면 됩니다. 최종 선발된 학생은 2020년 1월 20일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21일까지 5주 동안 근무하며 시간당 9,500원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